쥐가 쥐약을 먹고 몸부림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쥐약을 먹게 되었을까? 사주팔자가 안 좋기 때문인가요?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느님한테 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미주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인데요.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해결책이 있는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미저리 분들의 소득 9%를 매월 납부하고 만 61세부터 약간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저리 분들이 일을 못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연금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국민은 강제가입이 되어 매달 일정액을 내고 있고 현재까지 막대한 돈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시중은행 포함하여 많은 대기업 코스피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 이유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민간보험보다 혜택이 압도적으로 우월한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 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은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 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월 200만원의 수입이 있으신 분은 10년 납부하면 65세부터 매월 23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월 400만원 수입이 있으신 분이 40년 납부하시면 매월 130만원 지급받습니다. 중간 적정값 암산으로 미저리 분들이 대충 얼마 받는지 값만 잡아보시고 이어서 영상 가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부모 세대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추정이 많습니다. 고갈되면 전적으로 연금은 자녀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아무런 개혁 조치가 없다면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에서 33%로 오릅니다. 당장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까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 하면서 35에서 37% 수준의 보험료율을 누가 감당하려 할까요? 2018년 기준 조세 부담률이 19.9%나 되는데 여기에 35에서 37%나 되는 보험료율까지 얹어지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출생률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출생률 0.8인 한국의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세부담률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훗날 납세 거부 운동이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잘 굴리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은 터무니없는 것인데 원금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는 안정성 때문에 저수익 상품에 묶인 운용자금이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현재 연평균 10.5%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금운용본부 소속 펀드 매니저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 매년 수익률은 전년 대비 플러스여야 하는 환장스런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해달라고 민간 금융회사에 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탁해도 쌍욕 안 먹고 쫓겨나면 다행이죠.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도 갑론을 박하며 고갈이 더 빨리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예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갈될 가능성은 0%입니다. 미저리 분들은 혹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로나 지원금, 방역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미저리 분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적립금 형식으로 들어온 금액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중국 내 어디서든지 결제되는 전자화폐를 사용한다는데요. 중국 시중은행들도 입출금 업무 등 현금 취급 업무를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저리 분들은 여기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1온스는 35달러 고정거래인 금 본위제 시행하던 중에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금 1온스에 2,000달러에도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사임당이랑 세종대왕을 계속 찍어내면서 70년대 월급 1만원 시대에서 이제는 월급이 아니라 시급이 1만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그냥 정부가 부족하면 찍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돈 찍어내서 줄 거라서 고갈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실물 돈을 안 찍어내도 되고 전산으로 그냥 사람들 카드에 마일리지처럼 주면 되거든요. 인출 안 되고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사실 인출을 되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금 사용이 불편해서 계속 카드를 쓸 테니 말이죠. 각각의 계좌들 차변 대변의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복지도 꽤 쉬워지겠죠? 그냥 숫자만 이체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물건을 사고 그렇게 팔고 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생긴 물가 상승은 시간이 흘러서 꽤 나중에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반영될 겁니다.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미저리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맞습니다. 지구인들이 화폐를 찍어내지 못하게 하거나 금이나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정부가 돈 아무리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더 만들 수 없는 재화를 미저리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미저리 분들이 10년 일해도 20년 일해도 모으지 못하는 돈을 이 재화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족족 그만큼 내 자산 가치 상승에 반영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경제를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까지 손해보게 내버려 두는 세상은 아닌 듯합니다. 배움을 게을리한, 발빠르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유연한 대응을 해오지 못한 생명체들은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멸종되었고 그 DNA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법륜스님의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몸부림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쥐약을 먹게 되었을까? 사주팔자가 안 좋기 때문인가요?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인가요? 하느님한테 벌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쥐약인 줄 몰랐기 때문에 먹은 거지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괴로움이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깨치면 됩니다. 영상이 자신의 시각에 1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미저리 분들